어린이날 이야기. 어린이의 어리 깨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은 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 운동을 하였던 독립운동가입니다. 방정환은 1899년 11월 9일 서울 야죽의 현재의 종로구 당주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현재 세종문화회관 바로 뒤쪽입니다. 아버지 방경수와 어머니 손성녀 사이에서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 방한용은 야죽의 시장거리에서 어물전과 미국상을 운영하여 부유했고, 방정환은 어린 시절 넉넉한 집안에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자랐습니다. 어린 방정환의 마음에는 늘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이 가득하였습니다. 1905년 봄 7살의 방정환은 한문의 조예가 깊었던 할아버지로부터 한학을 배우고 있었는데, 2살 위인 삼촌을 따라 서대문 근처에 있는 신식학교인 보성학교에 놀러 갔다가 김중한 교장 선생님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려면 머리를 잘라야 한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에 방정환은 바로 머리를 깎고 보성서학교 유치반에 입학하였습니다. 김중환은 교육자로서 보인학교 등을 설립하여 국민교육운동을 하였고, 보성학교, 찬문학교, 동명학교 등의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며 국민들을 계몽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거의 나라를 뺏겨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교육 진흥을 위해 전국에 100여 개의 관립 또는 공립신식소학교가 설립되었고, 뜻있는 교육자들이 사립으로 설립한 학교는 2,000개가 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락도 없이 댕기머리를 자르고 온 방정환을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그러나 신식학교에서 배우고 싶다는 방정환의 굳센 마음을 확인하고는 사랑하는 손자의 뜻을 존중하여 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보성소학교에서 방정환은 선생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습니다. 1907년 방정환이 9살이 되던 해에 집안의 사업이 기울면서 가족은 사직동 사직골의 작은 초가집으로 이사하였고, 이때부터 방정환은 매일 배고픔과 싸우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집에서 많이 멀어졌고 도시락을 가져가지 못하여 점심시간에 변소 뒤에서 배고픔을 달래며 눈물 짓곤 하였습니다. 고모 할머니 댁에 쌀을 꾸러가고 전당포를 드나들고 겨울에 물을 길어오는 일도 하였습니다. 이 무렵 방정환의 아버지는 인쇄소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는데, 권병덕 등 천도교 계열 인사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권병덕은 1894년 동학인들의 항일투쟁 시 살아남아 국민계몽운동을 했습니다. 이후 1919년 3.1 만세 시위에 33인의 민족 지도자로서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어린 방정환도 자연스럽게 천도교의 주요 사상인 사람이 곧 하늘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내천 사상에 깊이 공감하며 자랐습니다. 인내천 사상은 한국인들에게 수천 년 전부터 계승되어 온 신이나빌 정신, 즉 하늘과 사람은 하나이며 사람 안에는 완전한 밝음이 있다는 한국인의 전통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바로 사람이 곧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손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방정환이 평생 주창한 인권사상, 자주독립 사상, 세계 평화 사상은 모두 인내천 사상을 토대로 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8년 10살 무렵에 총명한 방정환을 눈여겨본 어느 미술가가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방정환을 양자로 맞이하려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자 환등기 한 대를 선물했습니다. 환등기는 스크린에 사진과 그림을 비춰주지만 음성은 나오지 않는 기계입니다. 방정환은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환등기를 비추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며 놀았는데, 이때부터 연극과 동화 구연에 타고난 소질을 나타냈습니다. 1909년 11살이 된 방정환은 사직동의 매동보통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사직동에서 근동으로 이사하자 미동보통학교 2학년으로 전학하였습니다. 방정환은 권병덕이 만든 소년입지회라는 어린이 토론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10살에서 14살 사이 아이들이 석유 괴짝을 뜯어 만든 칠판을 걸어놓고
일요일마다 모여 토론을 벌였으며 1910년에는 회원이 16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방정환은 총대장으로서 대한문 경축행사, 장충단 소풍, 성북동 밤죽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끌며 지도자의 자질을 나타냈습니다. 1910년 유명무실한 나라였던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1913년 3월 15살이 된 방정환은 미동보통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11월에 인쇄공장에서 연판공으로 일하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용산구 청파동에 있던 설린상업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 무렵 그는 신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최남선이 펴내던 소년, 붉은 저고리, 새별 같은 잡지들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1914년 졸업을 1년 앞두고 결국 설린상업학교를 중퇴하였고 1915년 17살의 방정환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의 사자생으로 취직하였습니다. 월급은 5원이었으며 당시 5원은 2026년 한국 화폐로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자생은 측량사들의 기록과 지적도의 각종 토지 정보를 토지조사부에 정확히 옮겨 적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17년 음력 4월 8일 19세의 권병덕 선생의 소개로 천도교 3대 교주인 의암 손병희의 셋째 딸 손용화와 결혼하였습니다. 1918년 7월 천도교 교단에서 운영하던 보성법률상업학교, 현재의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여 가난으로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1918년 7월 7일 방정환은 이중각 등과 함께 민족운동의 뜻을 가진 청년들을 모아서 경성청년구락부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민족계몽운동, 독립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구락부는 클럽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12월 복내동 소위소학교에서 경성청년구락부 송년회를 개최하고 일제 침략으로 기우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이 총동원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연극 동월령을 연출하고 주연을 맡아 공연하였고 1919년 1월 20일에는 경성청년구락부의 기관지이자 문예동인지인 신청년 창간호를 발행하여 청년들을 각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전 국민이 함께한 평화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 운동의 방정환은 조선독립신문을 5.1철과 함께 집에서 등사판으로 몰래 인쇄하여 국민들에게 배부하면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고문을 받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3일 만세 시위 이후에 방정환은 1919년 11월 5일에 최초의 영화 잡지 녹성을 발행하였습니다. 1920년 3월 여류시인 일엽 김원주의 요청으로 류광열, 김한란, 박인덕, 신준여 등과 함께 최초의 여성 잡지 신여자를 창간하고 편집 고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는 인내천주이라는 주제 등으로 많은 강연을 하였습니다. 방정환 선생은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는 인권, 평등, 세계평화 사상을 알리며 민족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을 이어갔으나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면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린이를 사랑하고 따뜻한 인품을 지녔던 방정환 선생은 두 가지 뜻을 품고 어린이 운동에 나섰는데 하나는 어른들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어린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은 딸년 아들놈, 애녀석, 아해놈처럼 낮춰 불렸습니다. 정중한 표현이라곤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어 아동 정도뿐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인권이 전무했던 1920년대 아이들은 부모의 독단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하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일터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방정환 선생은 1920년 8월 25일 천도교에서 발행하는 잡지 개벽 3호에 잔물이라는 필명으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시 가로등 불 켜는 사람을 번안하여 동시 어린이 노래 불 켜는 일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한 최초의 문헌이 되었습니다. 방정환은 어린 사람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존중받는 한 인격체임을 드러내기 위해 어리 성숙하지 않았다는 뜻인 어린과 사람을 나타내는 이를 합친 어린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1920년대를 지나며 어린이라는 말은 점차 우리 사회에 널리 자리 잡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자는 깊은 뜻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일제의 감시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방정환은 고등계 형사들의 지속적인 미행과 감시를 받았는데, 훗날 그가 쓴 수필 미행당하던 이야기에는 일본 형사가 자신을 따라 다니던 일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20년 9월 13일경 방정환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하기 위해 산속에 숨거나 만주 등지로 떠나는 대신 잡지 개벽의 도쿄 특파원과 천도교 청년회 도쿄지부 회장직을 맡고 일본 도쿄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도쿄에 모여있는 조선인 유학생들과 함께 어린이 인권신장 운동과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1921년 5월 1일 방정환은 천도교의 김기전, 이정호와 함께 어린이의 윤리적, 경제적, 민족적 독립을 목표로 우리나라 최초의 소년운동 단체인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발족 당시 남녀 회원은 30여 명이었으나 그해 10월에는 370여 명으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천도교 소년회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라는 표어를 내걸고 어린이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천도교 소년회의 활동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최초의 소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도교 소년회 창립 1주년이 되는 1922년 5월 1일 방정환은 천도교 소년회의 동지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의 날을 제정 선포하고 10년 후 조선을 생각하라라는 표어가 적힌 전단을 시내에 부리며 어린이가 이 세상의 미래이자 조국의 희망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갔습니다. 1922년 5월 19일 방정환 선생의 장인이면서 천도교 3대 교주이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대표였던 의암 손병희 선생이 자택에서 별세하였습니다. 3.1운동 직후 수감되었다가 뇌출혈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출소하여 얼마 후에 별세한 것입니다.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다가 고문, 학대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면 죽기 전에 풀려나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1923년 3월 16일 도쿄에서 방정환을 중심으로 강영호, 손진태, 고한승, 정순철, 조준기, 진장섭, 정병기 등 조선인 유학생 8명이 모여 색동의 창립준비회를 가졌고 1923년 5월 1일 도쿄에서 정식 창립 발의식을 가졌습니다. 색동은 저고리 소매감으로 쓰이는 색동천을 의미하며 윤극명의 제안으로 정해졌습니다. 색동회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말 동요를 널리 퍼뜨리는 일, 연극 순회 공연, 동화 구연회 등 다채로운 어린이 문화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정인섭의 색동회 어린이 운동사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3.1운동 이후로 일본인들은 더욱 심한 압박과 경계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 일본인의 날카로운 경계에 눈을 피하여 겉으로는 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평범한 단체인 양 보이게 해놓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은밀히 배양해 주자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923년 3월 20일 방정환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하였습니다. 우리의 창간호에 다음과 같은 방정환의 창간사가 실려 있습니다. 새와 같이, 꽃과 같이, 앵도 같은 어린 입술로 천진난만하게 부르는 노래, 그것은 그대로 자연의 소리이며 하늘의 소리입니다. 비둘기와 같이, 토끼와 같이 부드러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면서 뛰노는 모양, 그대로가 자연의 자태이고 그대로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정성으로 된 이 어린이가 여러분의 따뜻한 가슴에 안길 때 거기에 깨끗한 영의 싹이 새로 돋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월간지인 어린이는 외국 동화, 놀이, 우리 결의의 역사 등을 소개하였고 상품을 주는 퀴즈, 조선 팔도 윷놀이판, 금강산 게임, 세계 일주 말판놀이 등 다채로운 특별 부록도
함께 실었습니다. 조선의 지리를 공부하며 민족 정신을 키우고 세계로 시야를 넓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1923년 5월 1일 오후 3시 어린이날 제정 이후 1년 만에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당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날 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 첫 어린이날 행사는 천도교 소년회, 불교 소년회, 조선소년군 등 40여 개 소년단체가 함께 결성한 조선소년 운동협회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행사 직후에 어린이 200명이 경성시내를 4구역으로 나누어 거리에서 소년운동의 기초조항, 어린이날의 약속,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이에게 드리는 글 등의 선전문 약 12만 장을 배포하였습니다.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에서 조선소년운동협회 이름으로 발표된 소년운동의 기초조항 선언은 1924년 국제연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한 아동권리선언보다 약 1년 앞선 것으로 아동문학가 윤석중은 이를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소년운동의 기초조항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이해를 허하게 하라.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3. 어린이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어른에게 드리는 글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2.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3.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4.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5.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6. 산보와 소풍 같은 것을 가끔 시켜주시오. 7.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8.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9. 배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처음에는 무료 신청자가 18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잡지 어린이는 점차 큰 인기를 얻어 1925년 신년호는 발간 7일 만에 매진되었고 그해의 발행 부수가 10만 부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서울 인구가 약 3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인기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잡지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으나 어린이를 위한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부족하여 방정환은 필명을 바꿔가며 끊임없이 글을 썼습니다. 유머 칼럼을 쓸 때는 깔깔박사, 탐정소설은 북극성, 외국 동화 번역은 몽중인 그 밖에도 잔물, 소파, 운정, 은파리, 일기자, 삼산인 등 그가 사용한 필명은 30여 개가 넘었습니다. 1925년 9월 5에 방정환은 조선말, 조선글, 조선역사, 조선생각을 잘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라고 적어 어린이들이 자신의 나라를 잊지 않고 애국심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지에는 우리말 동화, 동요들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로써 당시 우리말 동요가 없어서 일본어로 된 노래만 부르던 아이들은 우리말로 된 동요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요들은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체성을 알려주었고 자주독립 정신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린이지에 실렸던 몇 개의 노래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고드름 따다가 발을 엮어서 앞치마 영창에 달아놓아요. 푸른 하늘을 나수 하얀 쪽
어린이집은 일제의 사전 검열을 받았으며 방정환 선생은 매번 총독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1934년 폐간되기까지 일제는 어린이 잡지에 대해 삭제 34회, 게재 중지 9회, 압수 2회 등의 탄압을 가하였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인품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1930년경 어느 날 밤 칼을 든 강도가 방정환의 집에 들어와 돈을 달라며 위협하였습니다. 그러자 방정환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자신이 가진 전부인 390원을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390원은 2026년 한국 화폐 기준으로 약 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강도가 돈을 받아 들고 도망가는데 방정환이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할 것 아니오? 라고 외쳤습니다. 깜짝 놀란 강도는 그래, 고맙다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도망갔습니다. 다음 날 순경이 그 강도를 데리고 방정환의 집에 찾아와 어제 선생 댁에 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잡은 이 사람이 그 강도인지 확인하러 왔소. 라고 말하자 소파 선생은 이 사람이 어제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길래 사정이 딱해 보여서 390원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순경은 이자가 자신이 강도질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방정환은 강도에게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지 않았소? 라고 하고는 순경에게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순경은 탐탁치 않았으나 그냥 강도를 풀어주고 돌아갔습니다. 강도는 방정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방정환은 사람이 어려우면 그럴 수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며 타일렀습니다. 강도는 소파 선생에게 평생 곁에서 보필하고 섬기며 살고 싶다고 간청하였고 그 후 죽을 때까지 소파 선생 곁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방정환은 일제에 계속되는 극심한 탄압과 과로 그리고 지병인 신장염과 고혈압이 겹쳐 1931년 7월 9일 개벽사 사무실에서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겨져 약 2주간 입원한 후 7월 23일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하였습니다. 문간에 검정말이 모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가야겠소.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이를 걱정한 그의 마음이 담긴 유언이었습니다. 그의 묘비에 새겨진 동심여서는 어린이의 마음은 신선과 같다는 뜻입니다. 방정환은 자신의 호소파 작은 물결, 즉 잔물에 어린이 운동에 큰 뜻을 담았습니다. 내가 어린이들 가슴에 일으킨 이 작은 물결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요. 훗날 큰 물결이 되어 출렁일 테니 그 물결을 꼭 지켜봐 주시오. 방정환이 세상을 떠난 뒤에 어린이날 행사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어린이 운동에 대한 탄압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1934년 잡지 어린이를 폐간시켰고 1937년 소년단체 해산 명령을 내렸으며 1938년 어린이날 행사 개최를 금지시켰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 5월 첫째 일요일인 5월 5일에 어린이날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어린이들의 인권은 또다시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모가 죽거나 피난길에 부모와 헤어져 전쟁고아가 된 어린이 수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하였습니다. 1973년에는 어린이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이라는 말은 사람 안의 양심, 인간성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의 말에는 얼이 들어간 말이 많이 있습니다. 얼 빠진 사람은 얼이 빠진 사람, 얼간이는 어리간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얼뜨기, 얼치기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뜨다, 지다는 썩다라는 뜻입니다. 얼차려는 얼을 되살리기 위해 시키는 행동입니다. 얼을 되찾아야 기가 모이므로 얼차려를 기합을 준다고도 표현합니다. 어른은 얼이 커져서 성숙한 사람을 말하며 어르신은 얼이 크고 밝아져서 지혜롭고 신과 같이 신령하게 된 분. 어리다는 얼이 크지 않아 미숙하다는 뜻이며 어린이는 어린 사람, 즉 얼이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어원은 일제 이승원 한문어학원 이사장의 저서인 행복의 열쇠가 숨어 있는 우리말의 비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여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잘 커서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돕는 홍익정신과 공생의 정신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잘 성장하는 것보다는 불행한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기준 청소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1.7명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 자살은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울감과 불안과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과도한 경쟁 속에서 이기심을 키우는 교육을 받으면서 인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은 자신의 얼을 깨워서 정신이 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얼을 깨우고 마음을 밝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희망, 지구의 희망이 되어 인류 평화의 시대, 지구 경영의 시대를 세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